우리 모의고사 시험 어떻게 쳐야 되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출제를 했느냐, 이런 거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가수다에서 적중률 담당하고 있는 김백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문가게 비주얼 개론리스트 이영섭입니다. 자, 오늘 아주 모시기 힘든 귀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방문가게에서 학개론을 담당하시는 또 하나의 분, 자, 일어서세요. 박수호입니다. 두 분의 멘트를 듣자 보니까 귀가 좀 시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적중률? 네, 적중률, 비주얼. 뭐 하실래요, 방문가게에서? 드론이? 눈이보다는 조금 더 나은. 자, 저도 왔습니다. 방문가에서 동안을 담당하고 있는 미스터 부 국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아유. 그나저나 오늘은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 학교론 선생들이 한번 모이자 그랬는데 이 국성옥 선생이 워낙 바빠가지고 너무 바쁘세요. 저기 감정평가까지 거의 막 네. 두루 섭렵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평정하고 온다고. 이제 평정 끝났지 이제. 평정했습니다. 이제는 처음으로 이제 모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번에 그 모의고사 출제도 1회 출제를 국성옥 선생님이 담당을 했는데, 오늘은 모의고사 관련해 가지고 우리 모의고사 시험 어떻게 쳐야 되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출제를 했느냐, 이런 거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이미 토론이 끝났죠. 문제 토론이 끝났습니다. 치열하게 됐습니다. 첫 모의고사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첫 모의고사. 그래서 제일 소중한 분에게 맡긴 거죠. 첫 모의고사라는. 열심히 냈어요. 열심히. 문제를 만드실 때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부분. 일단은 저희들이 일단 사전에 모여서 기존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의고사와 조금 다른 게 3월 달부터 실제 시험의 난이도대로 쭉 일치시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서희 모여서 또 감수까지 했습니다. 서희. 강사들이 원하는 건 시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쭉 낼 테니까 일자 공부를- 난이도로. 네. 공부를 할 때 조금씩 점수를 올리는 걸 경험을 좀 해달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올해 31회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모의고사 출제 기준입니다. 3월 달에 처음 보신 분들은 점수가 잘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폭망할 수도 있습니다. 폭망할 수도 폭망할 있다. 수도 있습니다. 의도된 겁니까?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예. 이 우리 서희 그 누구도 1월 2월 달에 누구 딸이야? 서희. 민법하고 공법 이런 거 기본 잡고 있는데 미친 듯이 뭔가 뭐 안겨다 주는 스타일은 아니죠. 예. 그래도 50점 정도는 50점 정도는 목표 점수로. 저는 안 될 걸로 봐요. 35점을 예상합니다. 저는 37.5. 정정합니다. 40점을 넘길 수 있을 겁니다. 40점. 우리가 이거 난이도 조절을 할 때 제일 걱정했던 강사가 이 국성옥 선생이었어요. 난이도가 워낙 쉽게 냈거든, 지금까지. 그래서 난이도를 좀 올려달라 그랬더니 난이도 올리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마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시험 내면서. 근데 시험 문제를 딱 봤는데 좋아요. 문제 진짜 좋아. 좋습니다. 문제 최고입니다, 진짜. 거의 실전이에요. 완전 실전 문제랑 싱크를 100%. 실전 들어가서 나올 욕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거. 아무래도 모의고사를 이게 어떻게 학교로 내서 이런 문제를 내? 보면서 이렇게 찢을 수 있어. 시험 이렇게 찢을 수 있어. 네. 열심히 냈어요. 열심히. 우리 소위 말할 때 좀 지저분한 문제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말장난 뭐. 그런 건 없죠. 없어. 깔끔해. 없죠. 진짜 실전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학기로는 아닌 문제 한 4-5 문제, 계산 문제 중에서 손 못 대는 것도 뭐 한 4-5 문제. 예. 그러니까 패스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을 정말 잘했어. 그러니까 말 꼬아가지고 이런 건 없어요. 우리도 못 풀었던 게 있었죠? 그러니까 해설 어떻게 할지 걱정.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좀 합의를 좀 했어요. 합의를. 예를 들어서 상 난이도가 한 20% 되고 상 20%. 그 다음에 하에 해당하는 난이도 40%, 40%. 중에 해당하는 거 40%. 중 40%. 그러니까 하 40, 중 40, 상 20%. 보통 이제 본시험하고 비슷한 추세로.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요새 추세가 부동산자가 달려 있으면 뭐든 출제가 안 돼요. 부동산 공법도 부동산 학에서 내고 네.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희한한 것도 부동산 달렸으니까 내고 그러다 보니까 조세라든지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법과 관련된 것 중에 부동산학에서 낼 만한 것들 이번에 선별을 좀 해봤어요. 네. 어려운 작업입니다. 저는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상 20%를 그럼 맞추라고 낸 거란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네. 상 20%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험생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상이라고 하면 예. 일단 저희들이 기본 강의에서 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패턴의 문제. 네. 강의한 적이 못 보던. 없는. 못 보던 문제. 본 적 없는 거. 그리고 계산 문제도 저희들은 주로 기출 계산 유형을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하니까 네. 기출이 아닌 보도 못한 문제. 네. 일단 왠지 길고 예. 뭔가 지문이 긴 것. 네. 그런 게 꼭 이런 나와요, 것도 실제로. 네. 네. 그러면 그런 건 풀지 말아야 되겠는데. 그렇지. 그러면 상은 풀지 말라고 낸 문제다. 애들 문제는 그럼 뭘 열심히 나한테 내라고 압박하죠. 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안 풀 문제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게 안 풀 문제를 제일 패스하는 잘 내야 기술이 돼요, 얼마나 근데. 중요한 기술인데. 네. 너무 내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열심히 냈어요. 열심히. 하는 항상 기출이 되는 논점과 네. 논점도 그리고 형태도 네. 기출이 되고 있는 비슷한 형태. 네. 그러니까 뭐 요약집이든 기본서든 우리가 내는 복습 모의고사에서 네. 언제든지 이렇게 자주 보던 문제들. 여기 40%. 이거는 몇 개나 맞춰야 돼. 이 40%면 16문제인데 저는 40%를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아 무조건. 상은 버리더라도. 아니, 다 맞춰야 된다. 된다고 그럼. 봅니다. 어. 이건 목숨을 걸고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이 16개 하도 찾아내는 것도 연습해야죠. 오, 정말 찾아라. 찾아서 목숨 걸고 맞춰야 돼요. 목숨 걸어야 됩니까?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못하면 하와 관련해서 네. 고득점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고득점 중에서도 우리가 걱정하는 형태가 있고 낮은 점수 딱 40점에서 50점 사이에 낮은 점수이지만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는 유형이 있어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하와 관련된 제일 중요한 문제. 네. 예를 들어서 80점을 맞아갖고 왔는데 네. 우리 강사들은 목숨을 걸지는 않지만 노력을 하라는 게 하에 해당하는 16개잖아요. 네네. 이걸 16개가 많이 포함되지 않고 80점이면 걱정을 합니다. 실제 시험에서 어떤 그 시험의 유형에 따라서 폭망할 수도 있게 돼요. 그런데 45점을 맞았더라도 하는 다 맞추고 찍어서 2개를 맞췄어. 예. 그럼 우리는 칭찬해드려요. 이게 제가 봤을 때 하의 가장 중요한 거. 점수의 질이 중요하다. 질? 그러네. 질이야. 아유 잘했다. 우연히 맞아서 60점, 70점 맞았는데 하를 보니까 많이 틀렸다. 걱정. 큰일 났네. 걱정입니다. 그날 운이 좋았던 사람이다. 그렇죠. 예, 실력이 너무 위태위태하다. 그렇죠. 실제 시험에서 반드시 운이 발휘된다고는 할 수 없게.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진짜 모시 보람이 있는. 좋습니까? 네, 아주 좋아요. 아유 잘했다. 자, 중 얘기도 좀 해주세요. 중은 일단 하를 맞췄다 그러면 일단 우리 목적은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은 쭉 보면서 내가 좋아했던 주제, 논점들 이런 걸로 점수를 플러스하는 부분이지 절대 중 40%를 가지고 60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가 기본, 중으로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상은 버려. 야, 버려. 깔끔하다. 박수. 아유 잘했다. 근데 또 우리 상 문제 풀다 보면 손 대고 싶기도 하잖아.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안 보여. 안 보인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기가 빨라져. 정답은 나이가 많이 드실 텐데. 난 그래도 푼다고 달라붙는 분들 있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하 다 풀고 다 풀고 중에서 맞출 거 다 맞추고 그리고 상 풀면 되죠. 올해 모의고사에는 우리 백중쌤의 명령에 의해서 상에 해당하는 문제 8개는 확실히 상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 끝나고 나서 이게 상으로 낸 문제구나 이런 걸 한번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시험 보고 화내지 말고.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화는 내도 돼. 화가 나죠. 풀다 보면. 화를 내도 얘가 낸 거니까 얘한테 화를 내세요. 여기. 우리가 낸 거 아니에요. 여기. 화를 내지면 안 됩니다. 화 내지 마시고 상 8개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걸 버리는 연습을 하라. 그리고 물론 해설지에 상이라고 표시가 저희들 해놓으니까. 해설지 난이도가 다 표기됩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네요. 아까 그 표시 얘기, 예.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3명이서 진짜 분석을 했다니까요. 이거는 풀면 안 된다. 이거 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상자리를 딱 봤는데 보니까 상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풀었어. 그럼 실패한 거예요. 이건 모의고사. 그건 풀지 말았어야 돼. 근데 하자리를 틀렸다. 그럼 진짜 하자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꼭 맞춰야 되는 거였고.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표기를 해줄 거니까 그 하자리 안 틀리는 거에다가 집중을 좀 더 하시면 됩니다. 해설지에 자세히 나오겠죠? 상중하 난이도가?
분명히 표기 됩니다. 표기 됩니다. 공신력 하면- 있게 체크한 상중하. 그렇죠. 저희들이 공통으로 결정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반드시 하는 맞춰줘야 되고 네. 상은 체크 정도 하고 틀렸으면 잘했구나 이렇게 네. 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좋습니다. 난이도 상짜리 아주 어려운 문제를 시험장에 가서 경험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모의고사에서 충분히 경험을 하고 가세요. 시험장에서 놀래키지 마시고요. 어머 이런 문제도 나오네? 큰일 납니다. 아주 좋은 소리. 네. 아주 간만에 좋은 소리. 간만에요. 간만에 좋은 소리 합니다. 동의합니다. 아유 잘했다. 난이도 하를 만점 맞으면 40점이 나오네요, 개론이. 그렇죠. 네. 그럼 여기에 이제 중을 얹혀서 점수를 따주는 방식으로 그렇죠. 전략을 그 가야 전략이죠. 그러니까 난이도 하짜리 40점 다 맞고 나머지 다 찍어 한 번으로. 그래도 60점 가까이가 나온다고요. 나오죠. 다 틀려도. 그러니까 하짜리만 안 틀리면. 맞아. 근데 다 틀리기도 힘들거든 나머지를. 그러니까 나머지에서 중짜리에서 몇 개만 이렇게 딱딱딱딱 건져버리면 60점은 가뿐하게 넘는 거죠. 그렇죠. 학계로는 그렇죠. 네. 근데 100분을 생각을 해보면 첫 시험에서 점수 60점 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첫 시험에서 그렇죠. 힘들지. 처음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럼 내 성적표에 지금 점수가 45점 이렇게 찍혀있으면 괜찮은 겁니까? 나는 아주 좋다고. 아주 좋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45점. 말을 했잖아. 말을 했지 맞다. 내가 이렇게 뭐 하를 일단 맞춰서 45면 잘했다고 칭찬. 상을 맞춰서 45를 했다면 노력하셔야 돼요. 그 앞으로 이렇게 큰일 질문해야겠네요. 나요. 네. 쌤, 저 45점이에요 이러면 안 되고 쌤, 저 하에서 2개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네. 그래서 대부분 이게 뭔가 나의 점수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자 하면 대부분 저희들이 시험지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진짜 맞춰야 될 문제를 못 맞췄느냐, 틀려도 되는 문제를 틀렸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웬만해서 모의고사 같은 걸 상담을 받고 싶으면 어떤 문제든 상관없죠. 꼭 가지고 와봐야 돼요. 그때 어떤 문제를 풀었느냐, 어떤 문제를 틀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 시험 치는 거는 그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이론적인 것만 듣다가 실전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건 기법이고 기술이고 스킬인데 스킬 자체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면 상당히 위험해집니다.